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국민의 간병 부담을 덜어주고 또 비급여 보고제도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국민의 삶에 민생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들입니다. 복지부가 고시를 개정하지 않아서 법은 시행되었는데 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으면 이건 뭐 직무유기 아닙니다. 4,000명 이상이 24시가 넘었는데도 찾아가지 않는 것은 비율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. 그런 차원에서 장기 미수령 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를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장관님, 복지부가 자기 업무인지도 모르는 것 같아서 이러면 복지부가 장기이식 의료기관을 관리 감독할 능력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까지 들기도 합니다. 저희가 그래서 일일이 좀 전화를 해봤더니 의료진이 없거나 또는 외래 진료만 가능하거나 돈을 내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습니다. 무시한 병원은 지정 해제를 하시고 제대로 할 수 있는 데는 지정을 정확하게 해주되 치료 예산을 정확하게 제대로 좀 지원을 해서 거점 병원으로서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. 그러니까 대개 이 의약품들은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면제로 사용되는 약품이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. 의료기관의 의약품 처방을 관리 감독해야 되는 것은 복지부이고요. 이렇다면 복지부하고 식약처가 좀 연계해서 실태 파악도 정확하게 하고 유기적인 점검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지금은 자산가들이 다양한 비과세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은 혜택대로 누리고 전혀 오히려 내야 될 것을 안 내고 있는 것들을 바로잡자고 하는 것인데 이번에 체계 개편을 하면서 그게 완벽하게 또는 완벽에 가깝게 보완되지는 않았거든요. 근데 가족들은 이제 뇌사 상태에 빠져 있어서 장기를 내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 가족들에게 이거 떼오세요라고 말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예산정책처가 21년 예산안 총괄 분석에서 반드시 해야 한다.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기금화를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. 사회적 논의와 위생관리는 별개입니다.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5년을 위해 한다고 하더라도 그 5년 동안의 위생관리는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이 식약처의 임무입니다. 왜냐하면 그 5년 동안에도 여전히 식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식품으로서 섭취를 하고 계시는 국민이 있으니까요. 그죠? 처방 안 받고 이렇게 살 수 있어요.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고 디지털화에 맞는 관리 감독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. 그리고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책임을 좀 주는 게 필요합니다. 부처 간의 중구난방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게 동물대체 시험 연구개발 사업입니다. 저 출산 크레딧은 그게 아니라 저출산의 정책 일환으로 국가 시책의 일환으로 들어간 것이거든요. 그런데 저기 보면은 일반 회계 부담이 너무 작습니다. 국민들이 내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 넣은 것이고 그리고 그 수탁자로서 연금공단에 무한한 책임을 준 것이거든요. 그러니까 기금 운영을 운영하는 분들은 그거에 대한 책임의식을 정확하게 느껴야 하고 그에 따라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소액 주주들과 또 함께 연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. 빨리 좀 검토를 해야 되는 게 두 번째 의무가입 연령을 상향하는 부분입니다. OECD 대다수가 65세 이상까지 의무가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. 59세까지로 정리가 되어 있어서 이게 좀 맞지 않고요. 환경 분야에 대한 이슈는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그럼 제대로 된 정보공개 요구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게 나타났을 때 그 독성이 얼마나 강한지 다들 무서워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때 최일선에서 역할을 해줬던 것은 공공병원들이었습니다. 그래서 잊어버리지 좀 않았으면 좋겠다. 공공병원이 하는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의미를 부여해주고 언제든지 예비군의 형태로 뛸 수 있게끔 준비를 항상 한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해 한 해 동안에 43번이나 채용을 했어요. 이렇게 엉망으로 채용 관리를 하는 기관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. 성희롱이라든지 성추행과 관련한 것이 생겼을 때는 내부적인 고충 상담원이 먼저 갈 게 아니라 그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외부에 있는 조금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먼저 그것을 취급을 하고 그 결과를 받아서 오히려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조금 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의원급은 지금 거의 돈이 바닥이 나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 그 다음 이제 조산원 종합병원 이 수준인데 이게 이제 앞으로는 그러면은 문제가 생겼을 때 대부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될 가능성이 좀 큽니다. 미혼모나 또는 아주 노산을 한 경우라든지 어린 또 산모도 그런 경우는 특히나 이 도움이 좀 많이 필요하고요. 어려운 가정일수록 아동에 대해서 제대로 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또 알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큰 좀 도움이 됩니다. 지급 권한을 분리한다고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청구 부서와
승인 부서와 지급 부서가 달라야 합니다. 이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. 그래서 해당되는 첨부된 서류나 계좌나 이런 것들이 제1, 제2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입금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만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. 권정심의위원들조차도 국가의 책무를 왜 건강보험 재정에 떠넘기느냐라고 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. 그리고 또 지출된 어쩔 수 없어서 너무나 긴급하고 상황이 급박하니까 건보재정을 통해서 국고지원을 하되 건보재정으로 하되 나중에 국고지원액을 증액을 통해서 이것들을 메꿔 넣으라라고 하는 부대 의견을 달았었습니다.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업무상 실수나 뭐 누락 이런 걸 보기에도 어려울 정도로 반복적으로 산재를 은폐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기업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제재도 당연히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요. 국고지원이 지금은 이제 법상 20%로 되어 있고 그것을 만족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상향할 필요가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. 재가급여가 제공 방식이 좀 경직적이에요. 이용 시간이라든지 또는 제공해주는 서비스 양이나 종류가 조금 경직적이다 보니까 그냥 시설에서 받는 게 훨씬 편한 것이죠. 그러니까 점점 더 시설을 이용하게끔 만드는데 그러면 보험료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게 되는 겁니다. 1인당 한 달 급여를 2,850만 원 받는 의사들, 보선사들 이런 사람들을 연결을 해주면서 기업에다가 이거는 필요해서 채용을 하는 건데 그 병원에다가 1인당 40만 원씩 6개월을 주고 18개월 이상 유지를 하면 또 성공보수를 이건 연결한 기업은 그렇게 또 받아가고 이렇게 해서 평균 보수가 이렇게 높아져가지고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니까 이거를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? 이게 어차피 아이들을 본인들이 보호하겠다 위탁하겠다고 하는데 너무 그렇게 선호대를 따지는 방식은 좋은 것 같지는 않다. 그래서 홍보도 좀 과감하게 하시고 캠페인을 확실하게 하시고 다른 것보다도 질병청이 이 자료를 제출한 것은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지금까지 질병청이 신뢰를 쌓아왔던 것은 내가 백신을 맞았건 또는 내가 확진이 되었건 간에 그 정보가 어딘가에 쓰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협조를 했었던 것이거든요. 국민들이 질병청에서 하는 모든 것을. 확진자의 기록은 역학조사용으로만 냈지 네. 저렇게 확진자들 명단을 쭉 내서 거기에 대해서 한 적이 없죠. 예. 자, 이 명단 드릴 테니까 이분도 번호 보시고 여기에 백신 맞은 사람인지 아닌지 확진된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해 주세요. 이거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. 네, 그렇게 받아드립니다. 생각하셔야 됩니다. 네, 질병관리 청약에서 자격이 없습니다.